석양이 지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전경이 펼쳐진다. 흙길 양편으로 초가집과 흙벽 돌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고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린다. 1970년대의 그 시절, 이곳에서는 배움이란 사치였다. 여러분, 오늘은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이름, 바로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시절, 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려는 일과 같았다. 그런 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다. 한 어린아이가 멀리서 학교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나무로 된 낡은 교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아이의 눈빛에는 동경과 간절함이 가득하다.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던 시절이었다. 이 아이가 바로 김씨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민수였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보인다. 아버지 김덕수는 40이 넘어서야 겨우 굴을 깨쳤고 어머니 이순자는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다. 거칠고 투박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꿈이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김덕수가 몸을 일으킨다. 닭장에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새벽을 알린다. 차가운 마루바닥에 맨발을 내디디며 조심스럽게 일어선다. 아내와 아들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인다. 성냥을 그어 호롱불을 켜고 낡은 작업복을 챙겨 입는다. 거울도 없는 집에서 그는 손으로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긴다. 마당을 나서며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다. 수건 대신 옷자락으로 물기를 닦는다. 그리고는 삽과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건설 현장으로 향한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따뜻하다. 오늘 번 돈으로 아들의 연필 한 자루라도 더 사줄 수 있을 테니까.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는 시멘트 포대를 지고 계단을 오른다. 50kg짜리 포대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는 묵묵히 일한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대신 주먹밥 하나로 때운다. 다른 인부들이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해도 고개를 젓는다. 그 돈이면 민수 공책 한 권을 더 살 수 있다. 한편 새벽 장터에서는 어머니 이순자가 야채를 늘어놓고 앉아 있다. 돗자리 위에 무와 배추, 고추를 가지런히 정렬한다.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목청껏 외친다. 무 한 단에 100원이에요. 배추도 싱싱해요. 하지만 손님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상점들이 생기면서 장터의 장사는 점점 어려워졌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도 하루 버리는 기껏해야 1,000원 남짓이다. 오후가 되면 팔리지 않은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는다. 집에 가져가서 저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몇백 원밖에 벌지 못한다. 그런 날 저녁에는 가족 모두 침묵으로 식사를 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알록달록한 도시락을 꺼낸다. 계란말이, 소시지, 김밥 등이 예쁘게 담긴 도시락들이 아이들 앞에 놓인다. 하지만 민수 앞에는 도시락통 대신 집에서 가져온 작은 양은 그릇이 있다. 밥에 간장을 비비고 김치 몇 조각을 올려놓은 것이 전부다. 가끔 어머니가 계란 하나를 넣어주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된다. 어린 민수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니는 빨래터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도시락 싸가면 안 돼?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본다. 미안한 표정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민수야, 엄마가 내일은 꼭 싸줄게. 하지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민수의 점심은 간장에 비빈 밥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밤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겨울이 되면 민수의 고무신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생긴다. 발가락이 밖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해진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간다. 새 신발을 사줄 여유가 없어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지를 구겨서 구멍난 부분에 넣어준다.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의 신발을 정성스럽게 고쳐주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굵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넣어주는 모습이 애잔하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돈 모아서 새 신발 꼭 사줄게. 민수는 발가락이 꽁꽁 얼어 빨갛게 부어올라도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한다. 괜찮아요, 아빠. 이것도 따뜻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힌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의류공장으로 향한다. 낮에 장사한 피로도 가시지 않았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야근을 한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끝없이 실밥을 자르는 일을 반복한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굳어져 간다. 바늘에 찔린 상처는 아물 새도 없이 다시 생긴다. 반창고를 붙여도 며칠 뒤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긴다.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민수가 또 1등 했대요. 선생님이 공부 정말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부러워한다. 순자 씨,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럼요. 우리 아들 꼭 대학 보낼 거예요. 꼭. 그 말을 하며 아픈 손가락도 잊은 채 미소를 짓는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혼자 낡은 통장을 바라본다. 촛불 아래서 통장의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조금씩 늘어나는 잔고가 보인다. 다른 남자들이 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동안 그는 이 작은 통장이 주는 희망으로 살아간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번 돈은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 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도 사지 않는다. 모든 돈을 저금한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자 희망이다. 중학교 졸업식장의 강당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하다. 무대 위에서 선생님이 발표한다. 김민수 학생, 우등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뒤쪽 관객석 구석진 자리에서는 부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낡은 옷을 말끔히 빨아입고 온 그들의 모습이 소박하다. 중학교 3년 동안 민수는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부모는 상장을 받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터질 듯 자랑스러웠다. 고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민수가 흙길을 달려 집으로 온다. 숨을 헐떡이며 집 마당으로 뛰어든다. 엄마, 아빠, 고등학교 붙었어요. 1등으로 합격했어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어머니가 비누거품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는다. 정말? 정말이니? 밭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호미를 던지고 달려온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온 가족이 마당에서 얼싸안고 기뻐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밤늦은 방에서 부부는 촛불 아래 통장을 펼쳐놓고 한숨을 쉰다. 통장의 잔고는 고작 15만 원이다. 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연다. 여보, 등록금이 30만 원이래.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진다. 30만 원. 우리가 언제 그런 돈을. 긴 침묵이 흐른다. 밖에서는 소가 음매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한다. 소를 팔아야겠어. 어머니가 울먹인다. 그 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민수 공부가 더 중요해. 소는 나중에 다시 키우면 되지. 그 소는 그들에게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 농사일을 도와주는 동반자이자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꿈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소를 끌고 장터로 향한다. 평소 순하던 소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 아버지는 소의 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3년이 흘러 고등학교 졸업식장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인다. 강당 앞쪽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앉아 있고 뒤쪽에는 소박한 옷차림의 부모들이 앉아 있다. 김씨 부부도 그 뒤쪽 구석에 앉아 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서 발표한다. 3년 연속 전교 1등, 서울대학교 합격. 김민수 학생.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하다. 관객석에서 박수치는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다. 아버지는 박수를 치다가 감격에 겨워 주먹을 불끈 쥔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아버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다.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졸업식이 끝나고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가 된다. 그 작은 마을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웃들이 김씨 집 앞마당에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넨다. 마을 어른들은 김씨 부부를 부러워하며 치켜세운다. 덕수야, 내가 복이 많구나. 순자씨, 아들 교육 정말 잘 시켰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촛불 아래서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한 학기 등록금 100만 원, 기숙사비 20만 원, 생활비. 아버지가 중얼거린다. 한 학기에 100만 원이네. 어머니가 놀라 되묻는다. 기숙사비까지 하면. 어머나. 그들에게 100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온 길이었고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다. 서울대학 캠퍼스에 웅장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높은 도서관 건물과 넓은 잔디밭, 분수대가 있는 광장까지. 민수는 서울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고급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신기해한다.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문명의 이기들이 그를 둘러쌌다. 새로운 환경에서 민수는 점점 변해갔다. 기숙사 방에서 전화를 받는 민수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 책상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쌓여 있고 벽에는 동아리 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건다. 민수야, 밥은 잘 먹고 있니?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해라. 엄마가 김치 담가서 보내줄까? 민수는 펜을 굴리며 귀찮은 듯 대답한다. 엄마, 괜찮다니까. 학교에서 다 해결돼.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어머니가 아쉬워한다. 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몸 조심하고. 전화가 끊어진 후 어머니는 한참을 수화기를 바라본다. 통화는 점점 짧아졌다. 민수에게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관심사들이 생겼다. 학회 활동, 동아리 모임, 선배들과의 만남. 부모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고향의 부모보다는 서울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졌다. 어느 봄날 어머니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와 김치볶음을 넣고 밥도 곱게 눌러 담았다. 그리고는 4시간 동안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멀미가 나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대학교 앞길에서 도시락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초라하다.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시골 냄새가 나는 옷차림이 눈에 띈다. 대학 정문에서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난다. 세련된 옷을 입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어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부른다.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친구들 앞에서 당황한다.
친구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진다. 민수가 친구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목소리를 낮춰 작게 말한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와?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도시락을 내민다. 도시락 싸왔어.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김치볶음. 새벽부터 준비했단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급해한다. 친구들이 여전히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 엄마, 나 바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집에서 봐. 어머니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다. 하지만 아들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라. 하지만 민수는 도시락을 받지 않고 친구들 쪽으로 걸어간다. 어머니는 혼자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친구들과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본다. 손에 든 도시락이 점점 식어가고 어머니의 가슴은 더욱 차갑게 식어간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앉아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4시간을 왔는데 아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손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들려있다. 결국 그 도시락을 혼자 먹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긴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10년이 흘렀다. 서울 시내 대기업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양복을 단정히 입은 민수가 회사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책상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고 벽에는 과장 직함이 적힌 명패가 걸려 있다. 그는 이제 성공한 직장인이 되었다. 서울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며 예쁜 아들도 낳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던 중 급한 전화가 온다. 고향에서 이웃이 다급하게 외친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논에서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셨어. 민수는 서류를 던지고 급히 고향으로 달려간다. 시골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다. 평소 건장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얇아져 있다. 의사가 진단을 설명한다. 많이 늦으셨네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오랫동안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민수가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없는 목소리를 낸다. 민수야, 왔구나.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차지 않다. 아빠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좋게. 민수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울먹인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는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 아들 잘 됐다니.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하다. 너 덕분에. 아빠도 마을에서 어깨 펴고 살았단다. 그 말을 하며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오열한다. 아버지, 제가 못났어요.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 걱정뿐이었던 그였다. 임종 직전에도 민수 일하는데 방해되지 말라며 조용히 지내라고 당부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다. 1년 후,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약해졌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충격으로 급격히 늙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 옆에 민수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 어머니가 손자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이 애가 우리 민수 아들이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할아버지 닮았어.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제안한다. 엄마,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서울에 좋은 병원도 많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엄마는 여기가 좋다.
너희 아버지도 여기 있고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니. 엄마 때문에 방해받지 마라. 그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 자국들이 남아있고 손목에는 무거운 것을 들다가 생긴 멍자국들이 있다. 등은 언제부터 이렇게 굽었을까? 머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얗게 새었을까?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머니가 힘들게 말한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그거면 충분해. 엄마 소원은 다 이뤘어.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밤새 울부짖는다. 부모님 묘지 앞에 선 민수의 모습이 보인다. 단정한 양복 대신 검은 옷을 입고 두 개의 묘비 앞에 꽃을 올려놓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누워있는 묘지다. 이제 그는 매달 이곳을 찾는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와 이곳에 앉는다. 묘비 앞에 앉아 민수는 혼자 중얼거린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요? 엄마가 도시락 들고 서울까지 와주셨는데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하시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 정말 바보 같았어요. 묘지에는 바람 소리만 들린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다. 부모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제가 받은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희생이었다는 거. 제가 오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자신의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거실 소파에서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펼친다. 아이가 졸린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본다. 민수는 아이를 보며 생각한다.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는 아이를 꼭 안아준다. 부모는 자식에게 줄 것이 많지 않아도 언제나 가장 큰 것을 내어준다. 자신의 꿈,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삶 전부를 말이다. 그들은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여길 뿐이다. 오늘도 어디선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난다. 찬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묵묵히 일터로 향한다. 우리가 편히 잠들어 있는 새벽에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모들은 어딘가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들의 굽은 어깨와 거칠어진 손마디가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고 우리가 걸어갈 내일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 다양한 부모들의 모습들이 지나간다. 논에서 농사 짓는 부모, 공장에서 야근하는 부모,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 청소를 하는 부모. 모두 자식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평범한 부모들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 있지만 자식을 생각할 때만큼은 환한 미소를 짓는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안부 인사라도 드려보자.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라도 좋다. 사랑한다, 고맙다, 건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일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끄럽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자. 부모님께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